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리뷰가 이미 있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 가지고 또 리뷰를 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재원 같은 거나 상세한 디자인 설명은 김태한 디자이너님 모시고 따로 디자인 리뷰를 찍은 것도 있고, 자세한 설명이나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는지는 제가 따로 별도의 시승기가 있으니까 그 시승기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지금 같은 시대에서 매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포티지의 체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로 분류되는 모델이죠. 그 위로는 이제 소렌토가 있고 더 위로는 모하비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기아의 SUV 라인업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90년대에 나왔던 스포티지 모델 제외하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스포티지 모델부터 생각을 해보면 도시명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주고자,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기아가 차량의 판매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내보낸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스포티지와 비교를 해보면 현 시점에 스포티지의 덩치는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의 덩치라면 패밀리 SUV로도 충분히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워트레인 역시 굉장히 다양해졌죠. 2.0L 디젤 엔진부터 시작해서 1.6L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원하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다양한 선택지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이 높긴 하지만 예상보다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원인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현대자동차의 투싼 하이브리드의 가격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거의 비슷한 옵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약간은 높은 가격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차별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매량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그래비티에다가 모든 옵션이 다 더해진, 그래서 실제 구입 가격이 4,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라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간 옵션 정도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죠. 그래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살 바에 나는 그냥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복합적인 이유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이 스포티지의 경쟁력이 예전보다 저는 한결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싼과의 차별화입니다. 제가 처음에 투싼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스포티지를 구매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투싼하고 차별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와 합쳤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차량들, 아반떼 HD하고 포르테, 이 두 차량 비교해보면 사실상 껍데기만 다르고 엔진 똑같고 플랫폼 똑같고 승차감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아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디자인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디자인 기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는 현대자동차보다 디자인에서 앞서간다라는 이미지를 좀 구축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승차감이나 움직임, 이 차량의 거동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약간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잘 느껴지는 모델이 바로 이 스포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싼에 비해서 이 스포티지가 좀 더 단단하고 탄탄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디자인만 가지고 투싼 스포티지를 구분을 했다면, 이제는 나는 주행 질감이 좀 더 탄탄한 차량을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 스포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매력은 역시나 이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1.6L 가솔린 터보 모델도 시승을 했었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 그 1.6L 가솔린 터보 모델에 비해서 이 하이브리드의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던가 변속기의 변속 느낌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200~300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신차를 구매를 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파워트레인의 이 안락함과 이 변속기의 부드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다 더해서 이 하이브리드 장점이 뭘까요? 당연히 연료 효율이겠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연료 효율이 16km/L를 넘어섭니다. SUV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니로 같은 경우는 20km/L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 스포티지의 덩치가 니로보다 훨씬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높은 연료 효율을 원한다면 휠 인치수를 좀 작은 걸 선택을 해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주행 연비를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촬영을 하고 뭐 사진 촬영도 하고 뭐 차박 관련된 촬영도 하고 하느라 공회전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찍혀있는 실 연비는 리터당 14.8km로 좀 짧은 편인데, 처음에 저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계기판에 찍혀 있었던 연료 효율은 20km/L를 넘어섰습니다. 내가 이 차량을 좀 잘 달래면서 운전을 한다면 20km/L 이상은 충분히 뽑아내면서 이 차량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이 스포티지가 투싼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하고 탄탄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발진 감각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투싼 하이브리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발진 감각은 거의 유사한 편이고, 이 차량의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이 230마력이고 시스템 합산 최대 토크가 35kg 포스미터를 넘어섭니다.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출력이라면 출력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이 스포티지보다 한 급 위인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이 스포티지가 좀 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도 움직임이 소렌토가 좀 더 둔합니다. 스포티지가 좀 더 스포티하죠. 이 소렌토가 워낙 크게 커서 그렇지 이 스포티지도 2열 공간이 패밀리 SUV를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덩치 때문에 소렌토를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시승을 해보고 내 몸에 맞는 차,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열 공간이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이브 시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다이브 시트라고 하면은 이 스포티지와 투싼에 적용했던 기능입니다.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2열 방석 부분이 아래로 쭉 꺼지면서 트렁크와 2열 시트가 완전히 평평해지는 기능을 다이브 시트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무래도 배터리를 2열 바닥에 심다 보니까 그 다이브 시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량을 가지고 차박 촬영을 했는데, 나는 차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차량을 구매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그냥 내연기관 1.6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안락한 취침 공간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승차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탄탄하고 단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신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잘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기아 모델 최초로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 전방의 방지턱을 만났을 때 전기 모터를 역회전을 돌리면서 좀 더 승차감을 높여주고 핸들링 성능을 높여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행해봤을 때 사실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뭐 있으니까 타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져 있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기능들은 기본형 트림부터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여기서 옵션을 선택하게 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 저는 적당한 크기의 SUV를 찾고 있는데 뭐 둘이서도 탈 거고 2열도 사용 빈도가 좀 높으신 분들, 그런데 소렌토의 크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연료 효율이 높았으면 좋겠고 편의 안전 장비 구성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나는 하이브리드 SUV를 사고 싶은데 소렌토, 스포티지, 투싼 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각가지 모델을 다 타보시고 그 모델의 편의 안전 장비 좀 고민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좀 더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